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댓글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번의 댓글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조정은 언제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때 사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조정을 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사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누가 압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나가는 것이 이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저는 삼성전자 7만원 밑으로 급격한 조정 온다는 다른 유튜브 주식 강사 말 듣고 뺐다가 손해 많이 봤네요 하셨습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앞으로 집값 폭락한다 그래서 집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합니까? 그 집 팔았어요. 또 살 수 있어요? 바라만 보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마찬가지예요. 7만원 밑으로 급격한 조정 온다고요? 그러면 살 준비하셔야죠. 그런 마인드로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했다가 떨어지죠? 그러면 막 안절부절해요. 아주 초조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10년, 20년 평생을 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주식이 등락에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정신병 생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너무 쌓여요. 그런 마음으로 주식 투자하면 절대 안 돼요. 급 조정 온다고 유튜브 주식 강사 말 듣고 빼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러니 이 유튜브에서는 누구든지 어떤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실력이 있는 사람이든 또 이렇게 해서 재산을 쌓았든 안 쌓았든 간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죠. 오히려 이런 기회가 오죠. 조정이 오죠. 그러면 기회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앞으로 떨어지면 막 걱정해요. 떨어질까 봐 염려해요. 염려가 아니라 떨어지길 바라야죠.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중간에 떨어져서 손실 나도 그냥 그대로 두면 올라갑니다 하셨어요. 이분은 주식 투자했던 경력이 좀 있으신 분인가 봅니다.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2년 전 2018년도 5월쯤에 50대 1로 분할을 했어요. 270만 원인가 하던 거를. 그래서 5만 4천 원으로 다시 출발을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지금은 10만 원 이하예요. 몇백만 원짜리 주식이. 그때 5만 4천 원 분할하고 난 다음에 2019년 1월까지요. 1년 가까이 3만 7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5만 4천 원에 50대 1로 분할을 했다가 3만 7천 원까지 몇 달 동안 계속 떨어졌어요. 저는 그때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개월 동안에 겨울이었죠. 매년 겨울마다 뜨거운 따뜻한 나라에 가서 살다 옵니다. 올해는 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지금은 제주도에 와 있지만 그때 여행을 할 때도 5만 4천 원에서 3만 7천 원까지 떨어질 때도 이분 댓글처럼 그냥 두면 올라가요. 그것을 계속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놀랄 겁니다. 만약에 지금 7만 7,800원이에요. 이것이 한 5만 원대까지 떨어진다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매도하고 그냥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때는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싼 가격에 좋은 주식을 주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또 이분 댓글입니다. 몇 년간 부동산 오르는 것 보고 과감하게 투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얼마 전 처음으로 주식을 조금 샀습니다. 진작 선생님의 강의에 귀 기울였으면 좋았을걸. 그동안 주식으로 돈 잃은 사람들 이야기만 많이 들어서 실천하는데 1년이 걸렸네요. 선생님 강의 중에서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라는 말씀을 듣고 주식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주식은 위험하다. 주식은 도박이다. 그거 하면 집안 망한다. 본인이 경험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이게 말이 전달되고 발 없는 말이 심리 간다는 말 그대로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위험하다고, 도박이라고,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실천하는데 1년이 걸렸다고 하십니다. 몇 년간 부동산 오르는 거 보고 과감하게 투자하지 못한 거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내 집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죠. 아직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 작년에 샀어야 되는데 3년 전에 샀어야 되는데 지금 오른 거 보세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사지도 못하고 새 살고 있는데 전세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본인들이 알 것 아닙니까? 전세값 올려줬으니까. 또 월세 올라갔으니까. 그러니 항상 사람들이 이 결단력, 실행력 이러한 결정을 못해서 남한테 뒤처지는 경우가 살면서 비일비재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부자들, 그것도 몇백억, 몇천억이 아니라 조 단위의 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살면서 후회되는 경우가 언제였냐. 거의 하나같이 내가 살아오면서 그때 투자를 내가 좀 더 과감하게 할 걸. 그때 정말 실행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좀 더 투자를 할 걸. 그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억대가 아니라 이 몇 조씩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런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갈림길이 생겨요. 그렇죠? 가다 보면 두 가지 갈림길이 생깁니다.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그래서 한 길을 택하게 됩니다. 또 살다 보면 또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나 저런 선택을 해야 되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회 공부를, 금융, 돈, 경제 공부를 그만큼 해나갔으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지금 사면 될까요? 10만 전자 될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데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하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힐린 선생님도 미래는 모르는 거고 이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선택입니다. 하라고 해서 오르면 고맙다 그러고 떨어지면 욕하려고 판단을 남에게 미루는 겁니다. 모든 행동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하고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올려주셨습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댓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신 점이 있어 거의 처음으로 댓글을 답니다. 주식 관련 영상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처음 제가 선생님 영상을 접하게 된 것은 전원주택에 관한 거였거든요. 전원주택 살펴볼 점 1, 2, 3편까지 다 보고 이렇게 박식하신 분이 대체 누구람? 하며 목록을 뒤져 마음에 드는 영상을 골라 시청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원주택 고르는 법 1, 2, 3편 올려드렸어요. 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전원주택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는 뭐 획일적으로 성냥갑처럼 다 똑같이 생겼죠. 집을 안 보고도 사니까. 주택은 다릅니다. 단독주택, 전원주택 무엇을 보고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어떤 자재를 봐야 되는지 그거 다 설명드렸어요. 자세하게. 이분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원하는 것은 저 같은 구독자를 위해서 제작하시는 영상에도 다각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고 올려드렸어요. 그러니 전원생활하는 거, 여행하는 거, 또 이런 집 고르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시거든요. 제가요 이번에 거문도 일주일 여행할 때도 일주일 여행하는 모습 한 번도 안 찍어 올렸어요. 배 타고 내리는 영상과 배 타고 떠나는 영상만 올려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단 한 끼도 안 사 먹고
민박을 하면서 그 집에서 밥을 해 먹었어요. 그리고 오전에 낚시 갈 때도 거기서 도시락을 다 싸서 바닷가에서 라면 끓여서 밥도 말아 먹고 김치해서 김치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 영상 같이 쭉 올려드리면 힐링이 되겠죠. 그런데 안 봐요. 지금 제주도도 좋은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바다, 산, 또 한라산 밑에 가면은 나무들 정말 빽빽해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자연들 많잖아요. 한 번도 안 올리잖아요. 만약에 주식 관련 영상을 100명이 보잖아요. 그러면 뭐 전원주택이나 전원생활 마당에 생활하는 거나 또 이런 여행이나 이거 올리면은 100명이 아니라 10명밖에 안 봐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조회수 보면은 여행이나 이런 주식 이외에 이러한 전원생활이나 영상 보면 아직도 1000몇백, 2000몇백이에요. 그런데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죠. 몇만, 몇십만 조회예요. 차이가 나도 10배, 20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리를 해서 요리 먹방이에요. 근데 요리하는 과정은 무지무지 많이 봐요. 근데 요리해서 먹는 거는 거의 안 봐요. 외면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 이거 먹는 거는 재미없나 보구나. 요리하는 과정을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구나. 그걸 궁금해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요리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 당연히 신경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이치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전원생활, 뭐 농사, 또 뭐 여행 여러 가지 올릴 것이지만 그렇게 비중을 많이 안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네 집,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훤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훤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점을 자꾸 그쪽으로 제가 두게 됩니다. 미국 주식의 펀드가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주식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와 엄한 관리로 무조건 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리게 두고 보기만 하지 않아요. 장기로 가려면 무조건 미국 종목입니다. 예를 들면 나스닥, 다우, 팡플러스 그리고 직투도 좋고요. 저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하나로 몇 개월 키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내 장기 테마의 코덱 2차전지이고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주식시장에 대한 관여를 하고 주시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정부에서부터 정말 놀래죠.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또 하나 법적으로도 우리나라는 회사의 대표가 무슨 배임을 한다든지 횡령을 한다든지 금융사고 일으키죠. 그러면 뭐 벌금 내고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미국은요 중형이에요. 10년 이상의 중형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문제, 돈 문제로 함부로 나쁜 짓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투명성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그만큼 좀 투명하게 돼 있어요. 분석할 수 있게끔. 미국에 대한 분석은 인터넷 위에는 활용을 못해요. 저는 그러한 투명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국에는 또 주주 친화 정책이에요. 그리고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매출, 영업이익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 우리나라는 발표도 하기 전부터 기관들이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실적 발표에서 서프라이즈, 정말 실적이 대단히 올라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떨어집니다. 기관들이 미리 다 사놨거든요. 미국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은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하면 실적이 좋으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똑같이. 미국은 함부로 발표 전에 여기저기서 알게 하고 이러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투명성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우상향, 정말 정상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믿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내 코스피는 여러분들이 다 보세요. 역사적으로. 맨 처음부터는 올랐지만 그 굴곡이 상당히 심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기간이 꽤 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또 투명성을 보고 안정성을 보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댓글 보면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댓글들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다 보세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영상을 다변화시키면 저도 참 좋아요. 먹는 것도 하고 여행도 다니는 거, 또 농사 짓는 거, 또 전원생활하는 거, 또 전원주택에 대해서, 또 부동산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다양한 장르로 하게 되면 저는 뭐 콘텐츠라 그러죠. 이 콘텐츠가 풍부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쏠리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알아요. 부동산과 주식, 돈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도 요즘에는 상당히 민감한 상태라서 부동산은 입을 닫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 자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보다 요즘 나오는 이런 거 미국 주식 이런 거 기준으로 하면 몇 년 전부터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와 함께 시작하신 지 몇 달 안 돼요. 수익률 보세요. 사고 팔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은요. 이래서 남편이 부인한테도 돈을 벌었을 때만 나 이거 얼마 벌었어 하고 공개하죠. 돈을 잃었을 때 나 얼마 잃었어 얘기합니까? 안 해요. 그렇게 단타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해서 어쩌다 한번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때는 얼마 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그렇게 단타쳐서 잃었을 때 그때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창피하거든요. 밝힐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와 같이 투자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주위에 밝힐 수 있어요. 정상적이고 밝은 투자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꼭 이러한 방법으로 장기 투자를 해나가세요. 단 조정이 와요. 금액이 이 주가가 떨어져요. 왜 무서워하십니까? 그거 무서워한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좀 정립을 어느 정도 하세요. 마인드를. 공부를 좀 하세요. 주식 책도 좀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주식 투자하세요. 가격이 떨어지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정이 오죠. 조정이 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